서종태, 당쟁의 시대를 초월하려 했던 재상,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나다. 1652년 효종 3년 서종태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대구 서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 서경주는 선조 임금의 사위로 달성위에 봉해진 인물이었고, 조부 서정리는 남원부사를 지냈으며 아버지 서문상은 병조참의를 역임했다. 무엇보다 숙부 서문중이 훗날 영의정에 오르니 그의 집안은 왕실의 인척이자 재상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호족이었다. 이런 화려한 배경 속에서 태어난 서종태였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학문으로 이름을 알리다. 서종태는 24세이던 1675년 생원시의 장원으로 합격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29세에는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예문관 검열로 첫 발을 내디딘 그는 30세에 홍문록에 선발되고 이듬해에는 독서당에 뽑혀 사가독서를 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는 당대 젊은 문신 중에서도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었다. 특히 35세이던 1686년 그는 궁궐 단속, 정치 기강, 재정 절약, 소신 있는 정치, 공정한 인사, 언로 확대, 탐관오리 숙청 등 9가지 개혁안을 담은 상소문을 올려 임금의 큰 총애를 받았다. 이 상소는 당시 조정의 폐단을 날카롭게 짚어낸 것으로, 특히 임금이 신하의 말을 들을 때 대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무겁게 처벌하면서도 임금 자신에 대한 간언은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상소를 계기로 그는 그해 7월 특별 승진하여 임금의 측근 승지로 발탁되고 이어 대사관에까지 오르게 된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러나 순탄하던 벼슬길은 38세이던 1689년 기사왕국으로 급전직하한다.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서인 계열이었던 서종태는 관직에서 쫓겨났고, 한창 일할 나이에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야인으로 저술 활동을 하며 보내야 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정치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43세이던 1694년 갑술한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그는 대사관으로 화려하게 복직한다. 이조참의 대사성을 거쳐 대사관에 오른 그는 과거시험 감독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진다. 과거시험장의 소동. 그의 별시초시에서 응시자들이 시간 내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밤이 깊도록 시험이 지속되었다. 시험관들이 물러가려 하자 화가 난 응시자들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하급관원과 관노비 중 일부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서종태가 사태를 조사하려 하자 응시자 대부분이 문을 박차고 도망쳤고, 남아있던 20여 명에게는 과거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벌이 내려졌다. 그런데 서종태는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이들이 실제로 난동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험관들과 상의해 처벌받은 이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이 조치는 당시 영의정 남구만의 비판을 샀고, 결국 서종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칙과 온정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순탄한 출세길, 그러나 반복되는 사양. 이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는 곧 대사성으로 복직했고, 이후 부재학, 승지, 이조참의를 거쳐 47세이던 1698년에는 문신 최고의 명예직인 대제학에 오른다. 이는 그의 학문적 역량을 조정 전체가 인정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후 예조판서, 호조판서, 공조판서, 한성판윤, 좌참찬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그가 높은 자리를 제안받을 때마다 유독 사양하였다. 1703년에는 동지사로 청나라에 가라는 명을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숙종의 진노를 사서 무거운 죄로 조사하라는 엄한 하교까지 받았다. 결국 그는 명을 받들어 청나라에 다녀왔지만, 이런 일화는 그가 벼슬과 권력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던 성품임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당시 사관은 그를 두고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녹봉을 받지 않은 지 몇 해가 되었다며, 이것이 본래 뜻에 따른 것인지 옛 중국의 청렴한 관리를 본받으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구차하게 녹봉만 타먹는 벼슬아치들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재물에 초연했던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다. 정승자리를 마다한 사나이. 53세 무렵부터는 이조판서에 제수되고도 근래인사 발령이 공평하지 못하다며 출근하지 않아 결국 공조판서로 교체되는 등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54세에 우의정에 특별 제수되었을 때는 5차례에 걸쳐 사직 상소를 올리며 명성과 행실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둔하여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극구 사양했다. 숙종은 이런 그를 매우 아꼈다. 1706년 임금은 손수 편지를 써서 경의 맑은 지조와 겸손한 덕망, 넓은 학식과 너그러운 도량은 일찍이 삼정승의 물망에 올라 있었다며 의정부가 오래 비어있어 나란 일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간곡히 출사를 권했다. 이 정도로 절절한 임금의 부름에 결국 서종태는 대궐로 나아가 사은 숙배했고 그해 2월 좌의정에 제수된다. 이후 55세부터 60세까지 그는 2번의 우의정과 3번의 좌의정 사이를 오가며 사직과 재임명을 거듭했다. 이는 그가 정치적 야심보다는 실제로 자리를 부담스러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동시에 조정이 그를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침내 오른 영의정, 그리고 3번의 부침. 그렇게 오랜 밀당 끝에 1711년 숙종 37년 60세의 서종태는 마침내 영의정에 오른다. 그러나 그의 영의정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61세에 사직했다가 곧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고 63세에는 3번째로 영의정 자리에 오르는 등 그야말로 조정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 모습이었다. 65세이던 1716년 마지막으로 영의정을 사직하고 판중추부사로 물러난 그는 이후 한직에 머물다가 1719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대제학 선발 논의에서 드러난 위상, 서종태의 학문적 권위를 보여주는 기록이 하나 더 있다. 1704년 대제학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있자 숙종이 대신들을 불러 후임을 의논했는데 임금은 작년에 서종태를 3번이나 불렀으나 나오지 않아 논의가 무산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좌의정이어 역시 서종태가 이 자리의 적임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모함을 받고 있어 감히 나서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 대화는 당시 조정에서 대제학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서종태가 그 후보로서 얼마나 확고한 위상을 지녔는지를 잘 보여준다. 같은 자리에서 이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의 충절을 언급하며 정려문 건립을 청했고 서종태를 비롯한 대신들이 이에 동의하여 임금이 이를 허락했다는 기록도 함께 남아있다. 당쟁을 넘어서려 한 정치가 서종태가 후대에 특별히 평가받는 지점은 바로 당쟁에 대한 그의 태도다. 그가 활동하던 숙종대는 서인과 남인, 이후 노론과 소론이 극심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그는 노론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면서도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당쟁이 나라를 해침을 미워하여 공평한 의론을 지키며 치우친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반대 당파 사람이라 해서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모함하거나 배척하려는 시도가 유독 없었다는 평가도 함께 전한다. 청렴하고 겸손했던 마지막 모습. 서종태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실록과 그 보궐에는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그의 졸기가 실렸다. 실록은 그를 사람됨이 겸손하고 공손하며 고상하면서 격식에 맞고 정돈되었다고 평했고, 보궐에서는 더욱 상세히 천성이 도를 가까이하여 단정하고 조심스러웠으며 종일 삼가고 공경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가 거만하거나 말을 빨리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가 평소 받는 선물이나 부의, 증여가 조금이라도 과하면 이를 물리쳤다는 점,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나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으나 임금의 융숭한 대우에 얽매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대목이다. 실록은 이를 두고 옥을 차고서도 마음은 고목과 같았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세속적 욕심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내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다. 그의 장래에는 도성의 백성들이 너나 없이 상여줄을 잡고 그를 배웅했다고 하니 이는 실록도 옛날에도 드물게 있던 일이라고 특기할 만큼 이례적인 애도의 풍경이었다. 맺은 말,
권력보다 원칙을 택한 삼정승. 서종태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화려한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 학문으로 이름을 알리고 세 차례나 영의정에 오른 누가 보아도 성공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매력은 벼슬의 높낮이가 아니라 당쟁이 극심했던 시대의 편 가르기를 거부하고 공정함을 지키려 했던 태도, 그리고 정승 자리조차 여러 차례 사양할 만큼 권력에 초연했던 자세에 있다.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청렴함을 잃지 않았던 그의 삶은 조선 후기 당쟁사 속에서도 흔치 않은 균형 잡힌 정치가의 표본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